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주식 멘토 윤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금요일 굉장히 우리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82% 빨갛게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 지수는 그렇게 큰 수급적인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만, 코스피 지수를 따라서 지금 코스닥 기술주들도 플러스 0.45% 강하게 빨갛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주간 급등락이 많았습니다만, 미국의 초대형 두 번째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나스닥 기술주들의 반등, 그리고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과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에도 준수한 실적 전망을 지금 증권사들에서 내놓게 되면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지금 반도체와 IT 업종의 영업이익이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준수한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그런 IT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강세였고, 그를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량 증가 소식과 함께 이제 전체적으로 좀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헤지 펀드들이 이제 매매 전략을 세울 때 매매 전략 중에 하나가 실적이 좋을 것 같은 기업의 그런 전망치들이 나오면 실적 발표 전에 대량의 물량을 매집해 놨다가 실적 좋게 발표가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대감으로 실적이 좋게 발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실적 발표되고 실적 엄청 좋게 나왔다 라는 그런 실적 발표가 있을 때 그들이 사놨던 대량의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뒤늦게 좀 뒤따라서 고가에 매수할 때 좀 떠넘기는 형태로 좀 거래가 좀 진행되는 케이스들이 많고,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좀 헤지펀드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IT 업종에 관련된 종목들 실적 1분기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실적이 좋을 것이다 1분기 발표가 이제 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발표가 나는 시점이 곧 단기 고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거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요일장 오늘 과연 어떤 종목들이 큰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가, 그리고 가장 큰 조정을 받았는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좀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장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금강 철강 관련주가 아니죠. 금강 철강이라는 종목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주가 지금 신고가 영역대 기존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거의 돌파를 못했던 이 천정 구간을 오늘 시초 갭으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어냈습니다. 자,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서 지금 실적적인 측면들 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금강철강의 실적입니다. 연간 계속해서 1,700억 정도 2020년도, 2019년도 대비 매출액이 약 40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한 10억 정도 늘어났고, 단기 순이익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증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 주가 약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2020년도 실적이 크게 증가가 되지 않았음에도 지금 2021년 지금 4월 초 주가는 만원 부근까지 9,560원 구간까지의 추가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정치 테마주는 본주의 실적과 무관하게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 1위를 한다, 사전투표를 참가한다, 대외 활동을 처음으로 행보를 보인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이런 종목들의 이제 슈팅 그런 모멘텀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되더라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일단 어찌되었건 자, 본주가 과거에 돌파하지 못했던 이 7,800원, 7,700원 영역대가 앞으로 이 종목의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오늘 시초 갭으로 8,60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가 8,700원인데요. 자, 밑으로 단기 주요한 지지 구간은 자, 오늘 만들었던 시초 갭 8,500원에서 이 8,700원 가격대가 앞으로 주요한 지지선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7,500원 구간, 7,700원 정정하겠습니다. 자, 8,500원 구간, 8,700원 구간,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길게는 7,700원에서 7,8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노려보는 전략 취하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4월 7일 보궐선거가 지나면 정치 테마주들의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가 부각될 때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뜨겁게 올라가지만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주자의 종목들이 1000%씩 올라갔다가도 대선 끝나기 한 달 전 혹은 대선 끝나고 나면 오히려 대통령의 당선이 된 정치 테마주도 폭락이 나오더라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증시 역사상으로 그런 기대감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 발표까지는 주가가 급등하지만 실제로 결과 발표한 이후에는 수천 프로 올라간 주가가 떨어지는 케이스. 그리고 대선주, 정치 테마주, 보궐선거 혹은 총선 혹은 대선 혹은 경선 혹은 당대표 선출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까지는 그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나 실제 그 일정이 끝났을 때는 상승 이유가 소멸된다라는 관점에서 고가의 차익 실현 끝난 종목들은 대폭락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제시해드린 주요한 지지선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드시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테마주들은 단기적으로 4월 7일 보궐선거 직전까지만의 상승 파동 노려보시고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떨어지고 충분히 주가 조정 받으면 저가에 다시 좀 관심 가져오시는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첨언의 이야기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자, 어제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률 상위 종목에 위치해 있어서 제가 감히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오늘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제가 1차적으로는 이 구간 5,000원에서 이 5,700원 가격대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부분 분할 매도 진행하는 걸 권고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안일하게도 제가 분할 매도 진행하라고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린 구간을 오늘 초과 달성하면서 6,250원으로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2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주가 부양의 의지를 오늘 전국적으로 증시에 이거 내가 강하게 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외침을 주식 시장에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한 것이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거래량 오늘도 매수세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오늘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 이제 최대 거래 대금을 돌리고 있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용사자 개발사인 이제 두나무라는 비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그 회사 비상장 기업의 지분 약 8%를 과거에 투자했다라는 사실에 지금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종목은 과거 2018년도 1월달, 2월달 주가가 7,000원까지 상승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 그리고 전형적인 작전주 형태로 지금 주가가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 급등주 작전주 패턴 첫 번째, 오랜 횡보 기간 끝에 급등이 있습니다. 자, 엄청난 급등이에요. 당시에 주가가 약 1,600원짜리였던 기업이 불과 몇 달 만에 약 4배 그리고 5배 가까이 상승 파동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이 박스권 구간을 거의 2019년, 2020년도 약 2년 동안 충분히 박스권 매집 구간을 거친 이후에 이 박스권을 뚫어낸 시점부터 오버슈팅이 그리고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이제 두나무라는 기업이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있고 비슷한 규모의 미국 코인 거래소가 상장을 추진하는데 그 가치가 예상치가 약 100조 가까이 된다. 즉 이번에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직상장을 추진했을 때 실제 상장하고 주가가 올라가서 그 쿠팡의 가치가 일시적이나마 고가 기준 100조를 넘었다라는 그런 사실과 함께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개발사 운용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초기에 투자했던 사실이 최근에 두나무의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추진 이슈와 맞물려서 시장에서 가장 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멘토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말고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도 지분 약 7%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종목은 안 올라가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종목만 2연속 상한가를 기록할까요? 라고 이제 궁금증을 남기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두 종목 비교하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지금 시가총액 3,000억을 돌파했습니다. 자, 어제 기준 시가총액 2,300억이고요. 오늘 시가총액 3,000억을 돌파했는데요. 자, 지금 주가는 2,000원이고요.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3월달까지만 해도 주가가
2월 1일 기준 두 달 전 주가가 2,000원 초반대였습니다. 즉 2월 달까지만 해도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정도로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2년 동안에 이 박스권 횡보 매집 구간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2중 바닥과 3중 바닥, 4중 바닥, 5중 바닥에서 충분히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10,000만 불, 1억만 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하기 좋은 영역들을 충분히 주고 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좀 큰 시세를 만들어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종목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자, 지금의 시가총액이 약 8천억 정도로 자 이미 2018년도 당시에 만들었던 고가 이 9천원 가격대를 최근에 이미 뚫어내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똑같이 우리기술투자도 지금 두나무 지분 7%를 보유하고 있고요. 에이트너 인베스트먼트도 두나무 지분 8%를 보유하고 있는데 재료는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우리기술투자는 이미 대장주로서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고 시가총액이 6천억까지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동일한 지분 그리고 1%가 더 많은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자, 과거 2018년도의 고점 이 7,380원 가격대를 아직까지도 돌파하지 못했고 그리고 두 달 전의 가격은 시가총액 1,000억 원 정도로 우리기술투자는 이미 시총 6천억까지 올라와 있고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는 뒤늦게 시총 1,000억짜리가 3,000억까지 올라온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잘 인지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기술투자보다는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가 똑같은 이슈로 상승을 혹은 이슈로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보다 올라갈 상승폭이 더 많은 종목이고 시총 오늘 3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이미 6천억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금으로 똑같은 매수세가 유입되더라도 시총이 작은 기업이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바닥권에서 특정 누군가가 물량을 확보해서 잠궈놓고 있는 종목이 보다 큰 시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1차적으로 제가 제시해드렸던 구간을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또다시 강하게 상한가를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 두나무의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이슈로 자 2차 목표가 7,380원 구간 즉 전고점 가격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1차적으로 추가 분할 매도 대응하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고 그 구간을 돌파한다면 그 이후의 시세는 우리기술투자의 시가총액과 우리기술투자의 차트의 자리를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가 시가총액 6천억까지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주요한 지지선 자 2박 3일 동안 저점이 자 2박 3일 동안 만들어진 저가 영역대가 9,200원에서 9,500원 정도 가격대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지지받고 이렇게 2박 3일 동안의 이런 뭐 분봉상으로는 단기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음 주가 되겠죠. 차주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고 9,200원 구간 9,500원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시세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똑같은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종목도 신고가 돌파 이후에 더 강한 시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도록 하겠고 자 이 종목이 11,000원 구간 자 뭐 호재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호재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10,000원과 11,000원 구간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이 9,200원 9,500원 구간을 이탈한다면 차익 실현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똑같은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종목 또한 차익 실현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저는 우리기술투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관심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자 일단은 먼저 선제적으로 상승하고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기술투자의 방향성을 가지고 후발주이지만 지금 지금의 대장주지만 우리기술투자를 추종해서 움직이고 있는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는데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S&G 충방 종목입니다. 자 아까 전까지만 해도 상한가를 말아올리지 못했는데 자 오늘 최근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S&G 충방 같은 경우는 자 사명 이름에서도 왠지 모르겠지만 충청도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기업인데요. 자 본주 충청 대망론의 그런 수혜주로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과거력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7년도 5월달
네, 2017년도 5월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자 5월달 대선을 치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충청도 음성 출신이고 충북 음성 출신이고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이 제가 대통령 출마하겠습니다라고 대권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주가가 1,000원에서 9,600원까지 약 9배가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올라갔었던 이유는 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여론조사 결과 대권 범야권의 차기 대권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에서 정치적인 이슈들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끝나고 방한할 때 아마 대선 출마하면서 이런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9배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5월 대선 전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과거에 9,000원짜리였던 주가가 3,600원까지 마이너스 60%가 폭락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 테마 이슈로 상승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과 무관하게 폭등했었던 종목은 결과적으로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그 저점에서의 이중바닥을 다지고 지금 이 박스권 상단을 최근에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찌됐건 충청 대망론 우리가 박정희 정권 이후에 경상도에서는 대통령이 많이 이제 선출이 되었지만 이제 충청도에서는 이제 전라도에서는 충청도에서는 호남권에서는 이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은 충청도에서는 박정희 정권 이후에 단 한 명의 대통령도 선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지난번 대선에서도 충청도 인물이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충청 대망론의 목소리가 이제 높아졌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 수혜주로 과거에 9배 올라갔었던 이 종목이 향후에는 안희정 지사의 관련주로도 조금 둔갑이 되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안희정 이제 과거 전 이제 충남지사가 이제 충청도에서 도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희정 관련된 이제 정치 테마 이슈로도 과거에 다시 한번 이런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시점에 또 안희정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도 갑자기 또 둔갑이 되었던 과거력이 있는데 지금은 지금의 구간에서는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님께서 이제 충북 음성 출신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과 고향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반기문 관련된 정치 테마주였지만 지금은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님 관련된 고향이 같다라는 고향이 충청도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지금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낸 종목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어찌됐건 정치 테마주 과거에도 급등이 나왔지만 그 급등한 고점에서 다시 상승전 바닥권 영역대까지 그 상승분을 반납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년을 보고 10년을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종목의 앞으로의 정말 매력적인 매수 타점을 제가 선정해 드린다고 한다면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이중바닥 구간에서는 우리가 밑으로 손절선을 조금만 잡고 이 1,000원 구간 1,400원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 지금 주가 4,100원까지 보다 밑으로는 조금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위로는 수백 %의 상승 파동을 누려볼 수 있는 10만 불 그리고 1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향후 본 종목은 이 1,500원 밑으로 조정 시 중장기 관점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해 나가는 형태로 거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이 박스권 상단을 거래량 동반하면서 뚫어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지루한 박스권이 끝났다. 앞으로는 새로운 역사가 내려갈 것이다라는 의지가 오늘 우리의 주식시장의 상한가로 표명이 된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직전에 우리가 고가 영역대였던 이 박스권 영역대를 뚫어낸다는 것은 향후 5,000원 가격대 돌파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5,000원 가격대의 돌파가 있었을 때 우리는 2차적으로 5,600원 구간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상승 국면에서의 분할 매도 청산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관심 종목 들어가서 충청 대망론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님의 고향이 충북, 네, 정정에서 충북, 네, 어디였죠? 음성 출신이셔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오늘 SG 충방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향은 서울입니다만 아버지가 이제 충청도에 사셨고 충청도 그 천안과 그 등지에 파평윤 씨가 또 많이 거주를 한다. 그래서 상장사들 중에서 대표이사 최대 주주가 파평윤 씨다. 혹은 서울대 법대다. 혹은 법조계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던 과거력이 있다. 라는 그런 기업들이 네, 뭐 오늘 뭐 덕성우 종목, 제일테크노스 종목, 네, 태양금속 종목, 이그젝스 종목, 네, 컴퍼니K, 나우아이비 그리고 원풍 종목, 또다시 금강철강. 아까도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라고 코멘트 남겨드렸는데, 자, 이런 종목들이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순환 스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4월 7일까지만 이 순환 스팅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자, 단기 급등한 종목은 추격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락한 종목들을 보고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해보면, 자, 충청 대망농과 관련된 종목들, 올라간 종목들, 네, 상위 종목들 두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만, 자,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자, 윤석열 관련주로 최근에 폭등했었던, 자, 부방 종목이 오늘 하락률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미래 SCI 종목은, 자, 지금 정리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뭐 거래 정지가 되고 정리 매매가 되면서 오늘 하루만 마이너스 78%의 폭락이 나왔고, 자, 이제 부방 종목 같은 경우는 윤석열 관련된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지금 단기간에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자, 월요일 주가 2,860원짜리였던 기업이, 자,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50% 폭등하고 고가에서 오늘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형태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과 매수세가 늘어날 때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매수세와 거래 대금이 동반되어지지 않고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 종목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본주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우리는 본주 밑으로 3,740원 가격대와 3,800원 가격대, 제가 3,740원 가격대와 3,800원 가격대 지지 반등 여부,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노려보시고요. 이탈 시 비중 축소, 행복 실현, 그리고 혹여나 내가 추격 매수 진행하셨던 분들은 주요한 지지선 이탈 시 비중 축소 손절선 대응해 나가시는 거를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부방 종목을 통해서, 자, 아무리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라 하더라도 영원히 올라갈 수 없고 그 폭등한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거래량 동반되어지지 않을 때는 단기 급락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자, 차트를 조금 더 과거력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부방 종목이 거래량 동반하면서 고가를 찍고 거래량 매수세 줄어들면서 이 거래량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시점에는, 자, 결과적으로는, 자,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단기 폭등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그런데 매수세 거래량 뒷받침되어지지 않았을 때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요한 지수 이탈하면서 이 우하향 추세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의 구간에서도 혹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0% 확실하게 차기 대권 선언을 진행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인 정치 테마주의 형태로 폭등한 종목들은 좀 단기 차익 실현과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추세 이탈 시 추가적인 낙폭, 이렇게 우하향 추세를 그리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하시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부 시스터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주가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 쿠키런의 게임 이제 신작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흥행을 이끌었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폭락장에서 4,000원, 그리고 급등 전 한 8,000원짜리였던 주식이 20배 그리고 40배 가까이 올라가는 기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폭등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한번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거래량과 매수세가 뒷받침되어지지 않자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 우하향 추세가 지금 일주일 동안 1, 2, 3, 4, 5, 6거래일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 어디서 끝날지 향후 계속해서 추적을 하셔야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주요한 지지 구간, 9만원 구간과 이 85,000원 가격대에서 가격대를 지지받고
반등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접근 금지 명령 내려드립니다. 자, 주식은 우리가 4,000원, 8,000원 싸게 사서 올라가는 기간 동안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셔야지 이렇게 폭등한 고점에서 자 16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6만 원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다. 이거 저가인가 보다 하고 공략하셨다가는 향후 떨어질 구간이 정말로 많이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우하향 추세의 끝 그리고 과거의 폭등정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가 오기 전까지는 가능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 나가시는 거 권고드리면서 자 마지막 종목으로 10초만 하겠습니다. 자 CSA 코스믹 관리 종목이고요. 아직까지 감사보고서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주요한 지지선 이탈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비중 축소 의견 그리고 감사 의견 제출되기 전까지 접근 금지 명령 내려드리면서 오늘의 상남자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다음 주 다시 돈의 맛 프로그램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